다음은 최성진 저장님 발언해주세요. 네,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도 약간 중복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산업적 효과, 그리고 국민의 편익, 그리고 국민의 안전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면은 좀 약간 동떨어진 사람으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 대표 맡고 있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한 900개 정도가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창업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혁신이 반드시 어떤 뭐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 신산업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관영구 화장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합법적인 시장이 열리지 못한 영역에서도 새로운 혁신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BTS가 팝의 본고장 영국 웸블리에 가가지고 진짜 비틀즈에 버금가는 아니면 앞으로 이제 넘어서는 그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소속사가 BTS죠.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사사입니다. 저희도 이제 가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BTS가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혁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시혁 대표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이런 소위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가치 1조 2천억이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BTS가 이미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미 거기에 근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역도 K-뷰티 영역도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업적 효과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뷰티, K-뷰티는 이미 우리나라 이 화장품 쪽에서도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왔고요. LMP 코스메틱이 이미 기업가치 1조 이상으로 평가받아서 글로벌리 유니콘을 집계하는 사이트에도 LMP 코스메틱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미 20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의 족쇄를 풀어내면 얼마든지 더 창의적인 기업들, 창의적인 아티스트들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업적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바가 크다라는 부분들을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편익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뭐 이미 명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300만 건의 시술이 이루어졌고 누적해서 1,300만 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통계가 집계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식하기가 힘들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시술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탐색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법일 것이라 생각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불법이었다고 하면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게 사실은 불법이었다니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편익 측면에서 이 현재의 상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산업적 효과도 억누르고 국민의 편익도 제한하는 근거가 결국은 안전, 국민의 이제 안전 문제인데 그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두 가지를 희생시켰던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27년 전 대법원 판결 시의 기준과 현재의 기준은 명백히 다르다. 27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국민들의 위생 안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의료 영역에 고도의 이제 의료인만 해야 되는 의료 영역에서도 의료기기가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게 사실 이 의료기기가 정말 의사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어서 이거를 의료 영역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지금 헬스케어 영역에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안전성 측면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합법화를 안 해주고 불법의 영역에 놓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그런 안전에도 더 위해가 간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연간 300만 명 중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90% 이상이 합법적인 시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오히려 그런 반영과정 전체에 대한 어떤 위생의 기준,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오히려 이 위험이 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의 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이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게 또 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고 반드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이 최소 침해 원칙, 국민의 기본권이란 거는 가능하면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침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 다른 것과의 비교 형량을 했을 때 국민이 얻는 이익과 그리고 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피해를 비교 형량하는 건데, 저는 그 27년간 대법원의 판결 때의 그런 비교 형량과 현재는 당연히 달라졌고, 이 현재의 법률 자체가 지금 그 현재의 기준으로 밀어보면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다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그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 현재 그런 어떤 그 위헌적 상황을 빠르게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다 고민해 오신 분들이고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어떤 이게 합법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그 논의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좀 힘을 모아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라는 관영과정 합법화가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제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 또 정부가 기준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그 위생이라든지 받아야 될 교육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되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마련돼서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